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상담을 위해 울산지청을 찾은 한 기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실제 저희가 내국인 대 외국인 비율로 따지면 뭐 한 10%에서 15% 될 것 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업무의 숙달도라든지 기여도를 치면 3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빠지면 요새는 또 내국인 근로자들 구하는, 저희는 구하려고 하지만 조건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생산직, 제조업 쪽은 잘 안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빠지면 솔직히 라인 타격은 상당히 많이 입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근로를 해서 같이 근무를 하고 싶은데, 현재 뭐 현행 그 제한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정도로 만족은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근로자들이 오면 회사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 인력의 양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찾았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산업 인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인력 부족률이 한 25만 명, 이 중에서 이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한 23만 명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16개 송출 국가에서 유입하는 E9 근로자가 한 27만 명이 현재 체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적 동포 H2 비자 소지자가 한 25만 명 정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경제의 GDP 생산에 분명히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편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국내 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진 권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월 3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네 모습이냐? 노동인권 노동자가 동네 모습이냐? 동네 모습이냐? 우리는 2016년 9월 9일 신청하였는데 약산노동청은 아직도 조사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5번 이상 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고발 접수한 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밀양 지역에서 일했던 농업 여성 이주 노동자들이 짧게는 1년 3개월 정도, 길게는 2년 7개월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 최저임금 위반, 굉장히 장시간 일을 함에도 임금을 적게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인간이 살기 힘든 비인간적인 기숙사 시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기숙사비를 공제하는 문제, 그다음에 임금 체불 문제, 이런 것들이 통째로 다 이렇게 들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를 하고 이 구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5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지청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내가 2년 6개월 왔어요. 2년 6개월요? 네. 처음에 네. 그 캄보디아에서 네. 계약서를 먼저 쓰고 왔죠? 네, 내가 왔어요. 한국말 잘 몰라요. 이렇게 안 봐요. 이렇게 몰라요. 사장님 몰라요. 이렇게 안 이렇게 해요. 네, 내가 3개월 왔어요. 한 달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장님 왜 내가 월급 내가 없어요?
한 달에 없어요. 나중에 다음 달 주 한 달 떡을 저기 다 막하이 떡 넣을까요? 한 얘를 재벌 임금이라는데 얘를 이번 달 주는데 저번 달 안 준다고 다음 달 준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기다렸대요. 감사합니다. rồi hay bây giờ nhom dậy rồi hay còn nhom thà nhom tới cái xuồng có thà tới đánh dừng chẳng 지금 자기가 이거 왜 안 주냐 그래서 자기 만약에 안 주면 제가 노동부에서 갈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니 가라 상관없어 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 명백한 근로조건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25조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을 했거나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를 행했을 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 모두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들과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도 참석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을 떠나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벌써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이 일들이 이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전혀 없거든요. 이분들의 의지나 잘못과는 전혀 관계없이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떻게 인정을 줬는지에 대한 그 체계를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체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조사가 돼야지만이 뭐 사업장 이동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최대한 조사를 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4명의 캄보디아 여성 근로자 중 2명은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었고 2명은 사업주의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 노동청에 제기를 하고 임금 체불 문제가 있고 최저임금 위반이 있으니까 사업장 변동을 해달라고 고용센터에 똑같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다음 불법 파견 문제도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진정을 했는데 그거를 일단 노동부에서 조사 기간이 너무 길고 행정 종결로 끝났단 말이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고용센터에서는 노동부 결과 저렇게 나왔으니까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1월 16일인가 18일인가 그때 이제 그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인 권익위원회라는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저 사람들의 사업장 변경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결과가 2명은 변동을 하는 걸 이렇게 승인한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라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몇 개월 싸웠던 그런 수고들이 완전히 그냥 수포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다시 그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이 까다로운 것은 이들의 고용 정책이 내국인 근로자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 내국인 근로자의 어떤 보호가 우선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 고용 허가제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중은 국내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14일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 구인 활동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 고용노동부에 오셔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다가 구인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해당 업체에 배치까지 하는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 제도를 많이 이용해요. 특히 OECD 국가를 포함해가지고 이 고용허가제 비슷한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 이제 고용허가제를 갖다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건설업이라든가 그다음 3D 업종이라든가 국내 내국인이 잘 가려고 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을 도입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걸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노동의 사업장 이동을 풀어버리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 수요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보충성의 원칙하고 이게 서로 상충하는 거죠. 이 자체 내에 이미 자체에 갖고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캄보디아 이주 여성 근로자 가운데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 2명이 자신들의 짐을 찾기 위해 작업장을 다시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기에 취재진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기숙사예요? 여기 기숙사에. 이거 걸어요? Đặt đơn hồn. Ô cái chả sao. Anh đi. 아까 네. 빵 지금 약파 다 빨리 먹으면 짜파오 짱해. 아니 근데 열쇠를 왜 우리 기숙사에 왜 사업주가 가지고 있어? 열쇠를? 싸워요. 샤워실이래. 에? 아니 물 내가 필요해요. 막 라이나 이 샤워실이래. 네. 좋아요 언니. 이렇게 안 돼요. 좋아요 언니 좋아요. 바람 와요. 물 없어요. 그로만. 네. 여기 카메라장 저 안에 너무 열렸대요. 아, 열렸대요? 부엌. 네 여기는 요리 만들어요. 여기는 좋아요. 바람 있어요. 빨리 이렇게 해요. 밥 먹고 빨리 해요. 좋아요 안 돼요. 더워요 빨리 더워요. 네 여기는. 여기는 화장실. 아, 이게 화장실. 좋아요 이렇게 화장실은. 아니 이거 뭐예요? 이런 환경임에도 이들은 매월 15만 원의 기숙사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 들었어요. 그냥 불러 옮기기만 했어요. 안 돼요. 취재진은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2명의 이주 여성들의 작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이곳은 이주 여성들이 일을 했다는 깻잎 하우스입니다. 지금도 2명을 제외한 몇몇의 이주 여성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1년 반에서 2년이 조금 넘은 이들의 작업 속도는 한눈에도 매우 능숙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 안에서 그럼 아침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오전 6시에 출근을 해서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가지고 다시 1시부터 5시 반까지 일을 하고 나갑니다. 아니 출근이라는 게 하우스가 바로 컨텐츠 숙소 바로 여기 있는데요? 네네네. 6시까지 여기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네네네. 5시 55분이 되면은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나와가지고 6시부터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침에 이제 참을 제공을 하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랑 커피를 한 잔을 제공을 한대요. 오전 8시 정도가 되면. 근데 이제 그거를 나와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노동자가 일하는 곳까지 가지고 가서 갖다 주고 커피를 부어주고 그럼 이제 그걸 먹고 또 일을 하는 거죠. 그 노동량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노동자들에게 그 이렇게 제시된 수확량이 15박스라는 건데 제가 이제 밀양 지역에 이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보통 한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일하면 10박스 정도를 하신대요. 근데 1.5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캄보디아 여성 근로자들이 생활을 했다는 기숙사입니다. 비닐하우스만큼은 아니지만 이곳 역시 열악한 환경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장 옆에 마련된 이곳 컨테이너에서 모두 6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지금 어디 다른 데로 지금 옮기시는 건가요? Ở đây những người vài chiếc cam thay vậy. Các chị nào ơi.
còn em mơ là bán đây cái lỗ bát đây chăng hai thầy ca vô mua tiền được ra 어떤 현저 때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아직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싼 해주시면은 다른 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싼 하지 않으면서 이거 짐까지 가지고 가면은 사장님이 앞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불법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의 한계는 또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현행법상 농업 종사자는 같은 농업 분야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한다 해도 결국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사실은 사업장 변경 얘기 많이 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본적으로는 이 환경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무 조건이. 사실 난센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겨우 호소하고 이런 문제 제기해서 바꾸면 그럼 어떤 밭에 갈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더 나은 곳에 가야 되는데 사실 고만고만한 거죠. 농업과 제조업의 근로계약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근무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에 농업은 한 달 총 근로시간 224시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휴일 조항을 보면 제조업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농업은 한 달에 2차례 휴일이 주어질 뿐입니다. 이처럼 근로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약 126만 원, 농업 약 125만 원으로 임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숙식 제공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부담 없이 숙소와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데 비해 농업 종사자들에게는 숙박과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농업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전문 인력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그다음에 저임금 산업만 살아난 그 저임금으로 인한 사업을 갖다가 꾸리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임금 따먹기를 하는 거죠. 사업장에서 산업 구조 조정이 굉장히 저해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저임금으로만 운영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계속 유지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유익한 건 아니에요. 같은 동종의 같은 업종이라면 같은 산업과 같은 업종이라면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그 시장에서 약간의 경쟁이 있어야만이 임금 자체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전혀 경쟁이 없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외국인 노동자를 갖다 고용하는 입장이라면은 임금 자체가 저임금 자체가 고쳐가 돼 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약간 완화될 필요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근로조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문화의 차이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울산 지역에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켈룸 씨를 만났습니다. 많이 돈 받고 중간에서 돈 빨아먹고 그거는 한국에서 고쳤어요. 켈룸 씨는 작업 현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스리랑카 근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친구가 스리랑카에서 2016년 12월 16일 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와서 한 며칠도 안 됐어요. 그 19일 날부터 일을 했는데 22일 날 회사의 부장님한테 맞았어요. 그렇게 22일 날 맞고 그다음에 30일도 맞고 31일 날도 맞고 그다음에 17년 16일 날도 맞고 17일 날도 맞았어요. 한 4번 맞았어요. 회사 관리 부장님한테 한 4번 맞고 사무실 가서 얘기하니까 그 가서 뭐 너도 못 가서도 신고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그 사무실 가서 그 하니까 그 어제 갑자기 사장님 아침에 8시 반에 불러와가지고 그냥 뭐 일 그만두라.
일을 시작한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진 폭행. 그리고 근로자는 입국 한 달 반 만에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당사자인 스리랑카 근로자는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යාළුවෙම ගිහිල්ලා කියනකොට හොඳයි කියලා හිතෙන්නේ. ලංකාවේ ඉතින් මෙයාට සල්ලි හම්බ කරන්නේ නැහැ. 수프고 한국에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러 왔는데 한 달 반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눈물까지 나온대요. 매가 하는데 한 분에 매모가 되것도 걸라대. 그렇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사업주의 입장을 들어보았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저는 뭐 그 폭행하고 뭐 우리 직원하고 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엉덩이 몇 번 맞은 거고요.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해요. 여기 스리랑카 애들이 저희 공장에 많이 있거든요. 네네. 얘들도 포기했어요. 일을 가리키는데 일을 안 해요. 그냥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너 집에 가든지 했던 이 공장에서 가라. 너는 하루에 10,000원짜리도 안 된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저희도 외국인을 고용했다가 외국인을 보내면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에서. 근데 그걸 감수하고도 다시 또 노동부에 우리는 다시 또 애들을 또 신청을 해야 돼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왜 보내겠어요? 우리는 인력이 없는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이 같은 갈등의 배경에는 그들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나는 만능 플레이어가 된데 어떤 사업장주는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무조건 드라이버 걸어야 된다. 이런 사고를 많이 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돈 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 그 사람이 밑에 직원이 뭐 어떻다 그 직원이라 보다는 그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라는 뭐 한국에 널리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는 그거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면에 좀 소홀한 면이 있죠. 그게 이 사람들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 문제가 되는데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은 사업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애들 자원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지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제점이 아니 인터뷰를 지금 페이퍼 한 장으로 해요. 우리가 지금 사람을 뽑으려면. 네. 그냥 흑백 사진 있는 거하고 몸무게하고 키하고 학력하고 보고 지금 외국인을 신청을 하는 꼴이라고요. 우리는 페이퍼 한 장 보고 한다고요 지금. 그냥 오면은요 우리 마들이 이렇게 우리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뽑기 해가지고 와 이번에 잘 걸렸네. 그거예요 완전히. 그럼 어떻게 농장주 입장에서는 어쩔 수 농업농장주 역시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자기들은 안 쉬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손이라는 게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제도는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딴 데는 가야 되고 근로자는 이동하고 싶고 고용주는 없으면 또 안 되고 이러다 보니 서로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단체가 개입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문제점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3번 옮기는 거면 10번을 옮기더라도 예.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준다는 얘기죠. 맞죠. 그 뭐 10번이든 20번이든 저 친구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이거죠. 가는 거는 좋은데 그 농장이 관리가 안 되니까.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4년. 고용허가제의 당사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그리고 사업주도 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권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돈을 벌러왔으니 참고 일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이 그들에게는 차별과 폭력일 수 있습니다. 감수해야 되는 거 있고 감수해야 하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 노동자로서 인정해줘야 하는 거고 단순한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왔으니까 당신들의 나라보다 우리가 많이 월급 주고 있으니까 이게 감수해야 되는 게 읽고 있는데 그것을 조건에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람, 노동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해줘야 된다. 그분들이 한국에 노동자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된다. 한국은 뭐 누가 떠도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에서. 네. 근데 좋은 나라에도 또 들어도 이게 돌아가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이보다 좀 한국 또 세계적으로 더 좋은 나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희가 외국인 203만 명, 그다음에 비숙련 외국 인력 52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이민국가라고 보기에는 좀 이르지만 우리도 이민국가를 준비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노동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